안녕하세요. 이참에 별의 별일을 다 겪었지만 이번 일만큼은 제 인생에서 역대급 일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애엄마예요. 사실 비교적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에요.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은 저와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제가 S대 동아리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항상 말년마다 선배님들이 저희 동아리에 와서 연설을 하시거나 후배들을 만나서 왔거든요. 회장인 제가 선배님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해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선배님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그때 한 선배가 아, 너가 미자구나. 아, 그래. 이야기 많이 들었어. 동아리 혼자서 끌어가느라 고생이 많네. 이번에 시간 되면 동아리 후배 선배 모임 끝나고 한잔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좋죠 선배님.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하고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동아리 모임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전화 통화로만 목소리를 들은 선배의 실물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대기업에 와 헌칠하니 너무나도 멋진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리게 되었어요. 와, 세상에 저렇게 멋진 남자도 존재하는구나. 너무 멋있고 진짜 근사하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선배는 미자야, 뭘 그렇게 놀란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 내가 이상해? 아,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이따가 밥 먹자고 하면서 씩 웃으며 저의 어깨를 툭 치시는데 저는 그때 진짜 심장이 마비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 건가? 정말 대박이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선배랑 사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꿈만 같을 것 같아. 너무 멋있고 대단해.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되게, 너무나도 멋있어 보여서 뭐 호응도 열심히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그랬지요. 그런 저의 모습이 선배의 눈에는 이뻐 보였나 봐요. 그날 밥을 먹는데, 어, 미자, 너 되게 사람말 경청도 잘해주고 표현도 잘하더라. 안 그래도 사실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너 덕분에 많이 긴장도 풀어지고 잘하고 온 것 같아. 진짜 고마워.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니에요, 선배님. 덕분에 애들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자극도 받고 했는걸요.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종종 보면서 밥 먹자고. 알겠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당연하죠. 저야 너무 좋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서로 밥을 자주 먹으러 함께 다녔어요. 엄청 기분이 좋았고 그 오빠랑 썸을 타게 된 저는 만날 때마다 이쁜 옷도 입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나의 매력을 뽐낼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진지하게 선배님께서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미자야, 내가 너 좋아하나 봐. 처음에 통화로 너 목소리 들을 때부터 이상하게 심장이 쿵쿵대더라고. 지금은 너만 생각하면 설레. 만약에 내가 너를 다시 못 본다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 그래서 꼭 너랑 결혼하고 싶고, 뭐랄까,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야기해서 미안해. 그런데 매일 밤마다 빨리 나의 마음을 말해주고 싶어서 내가 자꾸 안달이 나더라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랐죠. 사실 저는 저만 선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어머, 오빠가 저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오빠가 키도 크고 잘생겨서 저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저만 오빠 좋아하는 줄 알고 괜히 짝사랑 오래 했다가 저만 상처받을까 봐 마음 접으려고 했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되겠네요. 그래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요, 오빠. 저도 오빠 좋아해요. 오빠가 저 좋아하는 거 이상으로 저도 진지하게 오빠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희는 교제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2에서 23살이었고 졸업을 1년 반 앞두고 있었어요. 반면에 오빠는 이제 대기업을 다니면서 내일 모레 결혼을 해야 하는 정년기 나이였지요. 저는 취준생이자 막 학년 학생이었고요. 저에게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미자야, 너 졸업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오랫동안 결혼을 미루고 싶진 않아. 미자, 오빠가 너 걱정 없게 다 챙겨줄게. 취업 안 해도 돼.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긴 했는데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일을 아예 안 하고 주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딱 오빠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알겠어, 오빠. 그럼 우리 나 졸업하고 결혼하는 걸로 하자. 라고 말을 해버려서 무언의 결혼 확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얼렁뚱땅 무척이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4살 졸업식을 하자마자 바로 오빠는 저에게 근사한 청혼을 하게 되었고 그런 청혼을 받은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빠, 그래, 우리 아이 낳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조금 반대가 있으셨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 가는 거 아니니? 엄마는 너가 여러 남자 만나보고 남자 보는 안목을 기른 다음에 시집 갔으면 좋겠는데. 엄마, 결혼 늦으면 늦을수록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러 가는 거는 아닐까 하고 나 불안했어. 이제는 그냥 편하게 오빠를 내 꼴로 만들고 싶고 아무리 다양한 남자 많이 만나도 오빠 같은 남자는 절대 못 만날 것 같아. 음, 그래. 그렇게 완강하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알았단다. 그래, 그래. 라고 하면서 엄마는 허락을 해주었어요. 시댁에서도 시모가 아유, 색시가 너무 어려서 어쩐다. 아유, 괜찮니 너는? 나야 뭐 상관은 없고 우리 아들이 데려왔으니 뭐라고 말을 하거나 토달 생각은 없다만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서. 어머님, 저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일찍 오빠를 만나 결혼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걸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씩 웃었어요. 문제는 신우였어요. 신우는 저에게 너무 어리지 않나?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하고 싶나? 아니면 혹시 취집? 이라고 하면서 약간은 날선 질문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취집 맞았지요. 그런데 제가 취집이라는 말에 기분이 상해서 아니에요. 취집이라니요.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요. 뭐 이쁘게 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래요. 뭐 이쁜 짓을 하면 이쁘게 보는 거고 이쁜 짓을 안 하면 뭐 밉게 보는 거고 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끝까지 저랑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이게 시월드인가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이제 제가 결혼을 한 뒤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 1년 정도 시도를 하다 보니 아이가 결국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랐어요. 산부인과 의사께서 어머, 쌍둥이가 찾아왔네요. 아이 집이 2개. 일란성 쌍둥이네요. 첫 아이에게 쌍둥이라니. 와, 너무 축하드려요. 제가 정말 쌍둥이를 임신했다고요? 저희 가족에는 쌍둥이 유전자가 없고 시댁에도 없는데 너무 놀랍네요. 말도 안 돼. 정말 신기해요. 격겸사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게요. 쌍둥이 유전자가 없는 집안에서 쌍둥이를 가지기는 정말로 힘든 건데. 축하드려요. 그런데 육아는 정말 두 배로 힘들 거예요. 첫 육아에 아이가 둘이니 신경 쓸 것도 두 배겠고요. 이때는 정말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라고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는 아이를 낳았고 쌍둥이 육아를 하느라 젊고 이뻤던 저의 모습이 폭삭 늙게 되었어요. 머리카락도 푸석하고 얼굴은 황토색에 아이 돌보느라 먹지를 못하니 몸이 삐쩍 꼴았지요. 제 모습을 본 친구들은 야, 너 그렇게 풋풋하고 이쁘더니 어쩌다가 그렇게 페인이 되었어? 아, 너 아이 돌보느라 너 몸에 있는 영양분 다 뺏겼나 보다. 아, 하면서 혀를 끌끌 찰 정도였지요. 처음에는 애 두 명 돌보는 게 정말로 너무 바빠서 그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지네들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자 그제서야 거울 속에 있는 많이 망가져버린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젊은 나이에 애들이랑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바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게 된 겁니다. 바쁠 때는 몰랐는데 조금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제 처지가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취준이 무섭다고 결혼으로 회피를 했는데 취준보다 더 무서운 육아가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는 깊은 우울증을 알았어요. 나는 뭘까? 엄마이긴 하지만 사회에서 나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모르겠다. 내가 쓸모가 있는 존재인 걸까? 나도 모르게 하하호 웃으면서 목에는 명찰을 걸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또각또각 거리면서 출근하는 커리어우먼. 여성들이 너무나 부럽다. 나는 왜 이렇게 삶을 포기한 걸까? 바보같이. 시도도 안 해보고. 하면서 자괴감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의 그런 모습과 생각을 알고서는 자기야, 이제 우리 아이들 걸어다니고 유치원에 맡길 수 있으니까 시간 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 골라서 배워보는 거 어때? 아니면 자기가 일하고 싶으니까 자기 아직 늦은 나이 아니니까 취업 다시 해봐도 좋고. 나는 당신이 뭘 하든 응원하고 기다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하든 응원하고 기다려준다는 말에 힘을 입은 저는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 보는 것을 선택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고 또 스펙도 없다 보니까 기업의 중고 신입으로도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급 공무원을 해서 합격하면 적어도 안정성은 보장이 되고 꾸준히 일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S대 나와서 구급 공무원 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거든요. 평소에 동기들이랑 이야기하면 동기들은 와, 그런데 야, 우리 학교 나와서 정말로 구급 공무원 하는 사람 있을까? 없겠지. 야, 학벌이 아깝지. 아니야, 내가 아는 선배 중에 취업 실패하고 결국 구급 공무원 선택한 사람 있대. 대박이지. 라고 하면서 구급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을 약간 깔보고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제가 결국 돌아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니 친구들에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종의 자격지심도 생기고 제가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을 친구들이 알면 수군대면서 뒷담화 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악문 저는 그래, 일단 시험 공부하는 거 남편한테만 말하고 공부해보자. 그리고 딱 1년 만에 붙는 거야. 이거는 질질 끌수록 망하는 시험이라고. 라고 생각하고 저는 쌍둥이 유치원 등교 하원 사이의 시간을 이용해서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구급 공무원 시험 쉽다 쉽다 말하는데 절대로 쉽지 않았고 1, 2점 차이로 핫불이 갈리는 점수가 촘촘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긴장을 놓칠 수 없었어요. 맨날 아이 돌보고 밥하고 남편 옷 챙겨주고 그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니 더더욱 시간이 없고 공부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로 막판 스퍼트를 내서 공부를 하니
조금씩 승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분명히 합격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험 마지막 한 달은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독서실을 끊어서 제가 공부를 했지요. 결국에는 9급 시험에 붙게 되었고 제가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시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 어머님은 좋아하시고 대단하다고 했지만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7급 공무원인 신우는 제가 9급에 합격했다는 것을 듣자마자 거의 무슨 동물 보듯이 경멸하고 아래로 깔보는 눈으로 저를 흘겼어요. 9급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서울대 나와서 9급이라니. 나 같으면 체면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가정주부로 살겠어요. 내가 7급이에요. 와, 나는 대학도 초대졸 나와서 바로 시험 봐서 붙고 쭉 다니면서 진급한 건데 어떻게 S대가 그 나이에 나이 30이 넘는데 9급을 달다니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래요? 하면서 무시를 하더라고요. 사실 신우가 무시할 거는 제가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어요. 이미 S대 출신인 제가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합격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갸우뚱한 반응을 보였으니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웬만한 사짜 직업들은 전부 다 저희 학교 출신인데 저는 학교에 비해서 아웃풋이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신우에게 머쓱하게 그러게요. 아이 키우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다녀야지요. 저도 사회생활 하고 싶었거든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트레스 받은 거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하루는 시댁에서 다른 식구들이랑 싹 다 모여가지고 큰 집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일을 하느라 약간 늦을 수 있다고 미리 말을 해놓았고 허겁지겁 일을 마친 뒤 큰 집으로 갔어요. 그때 어머님은 아유 이런 날에 일하러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빨리 온다고 뛰어오느라 좀 숨이 차긴 하네요. 라고 하자 신우는 올케가 뭐가 힘들어. 아이 2명 케어하는 우리 오빠가 힘든 거지. 빨리 와서 앉아요. 무슨 9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이 나보다 더 유세를 부려요? 하면서 제게 또 구박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을만 했어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처음 본 시댁 식구들과도 인사를 하고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가 올케 서울대 출신인 거 알아요? 대박이죠? 그렇게 안 생겼죠? 어머머머, 정말 자기 서울대 출신이야? 나 서울대 출신 이렇게 가까이 처음 봐. 아유, 서울대라니. 우리 아들 공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 얘가 맨날 게임만 하고 미래 걱정도 안 하고 내가 그거 지켜보는데 애 같아서 미칠 지경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하면서 저에게 다들 달려들어서 공부법을 질문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그런데 올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서울대 출신인데 그럼 뭐 해요. 9급 공무원 시험 봐서 붙었는데요. 7급도 아니고. 초대졸 한 제가 7급이에요. 별거 없더라고요, 서울대. 올케도 9급 공무원 시험 합격한 거 창피해서 동창들한테 다 숨긴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자 친척들이 저를 조금 한심하게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신우가 너무 미웠어요.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제가 하는 일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신우가 정말로 싫었습니다. 친척들은 뭐야 서울대 출신인데 고작 9급 공무원 한 거야? 그건 좀 아깝다. 괜히 학벌만 좋네. 뭐야. 하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저는 무안했지요. 애들 앞에서 그런 망신을 당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이런 일로 신우에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제사가 끝나고 신우를 살짝 불렀어요. 신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엄청 자존심 상했어요. 저랑 신우 둘만 있을 때 신우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사람들 다 있는데 일부러 저 망신 준다고 한마디 하는 거는 인간을 완전히 개차반으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서울대 나와서 9급 합격한 거는 저도 사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무시받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왜 저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라고 하자 신우는 어디서 네가 나한테 바락바락 대드냐는 눈빛으로 아니 웃긴다 옳게.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무시 안 당하게 7급 공무원 시험을 보면 되잖아. 솔직히 서울대 나와서 9급 하는데 누가 안 웃고 안 무시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올케가 사회생활을 늦게 하고 많이 안 해봐서 그러는데 사람들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을 무시해. 사람을 봐가면서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올케도 나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면 무시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알겠어? 하, 참 어이가 없어서 진짜 별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네. 라고 저에게 반말을 찍찍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짜증났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반말까지 하며 저에게 뭐라고 하니 더더욱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케를 와그작 밟아버리고 싶었어요. 속상한 마음에 집에 와서 울음이 터진 저는 남편에게 아니 왜 다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진짜 속상해 자기야. 신우도 내게 뭐라고 하고 동창들도 나 9급 합격한 거 알면 사람 취급 안 할 것 같아. 정말 어쩌면 좋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 남편은 저에게 괜찮다고 나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런 못된 말들은 잊어버리라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착한 남편 덕분에 제가 그나마 기분이 좋아지긴 했는데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떳떳하고 잘난 엄마가 되어야지 아이들도 나를 보고 본받지 않을까? 라고요. 그때 그래 내가 9급 시험도 합격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학인 서울대도 힘겹게 합격을 했는데 다른 걸 못하겠어? 한번 그럼 제대로 도전해보자 하면서 저는 남몰래 또다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다시금 잡게 되었고 펜을 들었어요. 오히려 학생 때보다 지금 공부하는 게 더 즐겁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합격 기간은 딱 2년. 그리고 합격증을 받아서 잘난 신우의 콧대를 콱 눌러주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친구들에게도 그냥 제가 9급 합격했다고 말을 했고요. 일부러 더 자극받고 날 무시하는 애들 얼굴 떠올리면서 나약해지지 않게 정신을 잡으려고 했지요. 처음에 사실 목표는 2년이었는데 2년을 꼬박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2년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하자 고민에 빠졌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지? 물러서야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할까? 일단 거의 2년에서 6년 정도 준비하니까 정말 눈 딱 감고 딱 1년만 더 공부하자. 그러고도 안 되면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거고 그냥 9급 인생에서 만족하자 라고 생각한 뒤 저는 정말로 미친 듯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던 말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방 안에서 정말 몸에서 열기가 날 정도로 엄청난 공부를 했지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승산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매일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모습을 보니 나도 엄마처럼 책 볼래. 나도 공부할 거야. 나도 공부할 거거든. 하면서 서로 책 보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시너지도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당신이 새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집안 분위기도 점점 좋아지고 애들도 책 보는 습관이 잡혀서 더 화목해진 것 같아. 당신이 시험에 떨어져도 이미 당신은 당신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이미 우리 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 너무 마음에 짐 크게 두고 공부하지 말고 가볍게 공부해. 내가 응원할게. 라고 하면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응원을 해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고 남편에게 정말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힘든 수험 생활이 1년 추가된 저는 화장실 갈 때도 형법을 보면서 가고 자기 전에도 그날 공부한 것들을 머리로 되뇌이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물화일체가 되었어요. 저와 공부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저는 미련 없이 그래, 이만큼 공부했으면 됐어. 진짜로 미련도 후회도 없다. 잘했어, 내 자신. 이라고 생각한 저는 당당한 걸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을 지원한 저는 1차의 선택형 필기를 보았어요. 언어 논리 영역이랑 자료 해석 영역, 그리고 상황 판단 영역은 제가 그리 힘들지 않게 그 관문들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헌법 쪽에서 좀 막히는 문제들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헌법 시험을 볼 때 나 이렇게 힘들게 수험 생활했는데 어쩌면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겠다.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여태껏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멘탈을 부여잡고 영어, 한국사를 마저 보고 나오게 되었고 저는 후련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몰라서 논술형 2차도 함께 준비하면서요. 그런데 웬걸 1차에 제가 합격을 한 거였어요. 뭐야? 나 합격한 거야? 와, 진짜 노력은 배신 안 했네.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야. 하면서 저는 놀랍고 기분 좋은 마음을 겨우겨우 꾹 누르고 2차 합격을 위해 다시 도서관을 향했습니다. 합격한 그날도 아이들 도시락을 싸줬어요. 제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애들 도시락을 싸주니 엄마 기분 좋아? 라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씩 웃어 보였지요. 저는 일반 행정을 지원해서 필수 4과목과 선택으로 민법을 골랐어요. 미친 듯이 또다시 불을 태우니 2차도 합격을 하게 되었고 긴장되는 면접에서 제가 공부한 시사상식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던 거를 발휘해서 한자 질문에도 대답을 잘했고 이틀 동안 총 4시간의 긴 면접을 통해서 저의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심의 토론에서도 심도 높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주어진 30분을 정말 꽉꽉 채워서 준비했고 후회 없이 준비한 결과 저는 결국 84명의 2차 합격자 중에서 3차 면접 합격자인 63명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5급 합격했어. 대박. 어떡해. 진짜 짱이다. 너무 기뻐 정말로. 나 열심히 공부하고 요행 안 바라고 하루하루 묵묵히 책상에 앉아 있었던 보람이 있었나 봐.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거 정말로 대박 아니야? 하면서 남편을 보고 울었어요. 남편은 나는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울대 나오고 공부머리도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여보가 못할 거는 없지. 이제 아무도 여보 무시하지 못할 거야. 알겠지? 나는 여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당당하게 살길 바랬어. 이제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나도 엄청 기쁘다. 라고 하며 기뻐해 주었고 아이들도 엄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합격한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 엄마. 나 오늘 학교 가서 자랑할 거야. 우리 엄마 5급 공무원 됐다고. 하면서 방방 뛰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는 거에 성공한 것 같아서 씩 웃어 보였어요. 합격이라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은 몰랐네요. 제가 대학 동기들에게 말을 하니 역시 너가 9급에 남을 인재는 아니었어. 이제 너의 자리를 잘 찾아간 것 같네. 진짜 대단하다. 축하해. 너무 멋져. 동기들한테도 말해놔야겠다. 미자 5급 합격했다고. 그런데 3년 만에 합격한 거면 엄청 빨리 합격한 건데. 대박이다. 사실 3년 아니지. 9급 공부한 시간도 있으니 횟수로는 5년이지. 평균 수험 기간 정도 공부하고 합격했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우리 자주 만나자. 나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수험생 탈출.
와! 라고 하며 동기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기분이 좋고 기대한 것은 바로바로 시댁에 갈 때 신우 눈치를 보거나 또 오늘은 무슨 잔소리를 듣고 무시를 당할 것인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게 무척이나 좋았어요. 저는 정말 당당한 발걸음으로 추석날 시댁에 갔어요. 아직 시댁 식구들은 제가 합격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제가 공부를 다시 새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말해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시댁에 도착했고 어머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저를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어요.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또 무시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야근 안 하나 보네. 같이 온 거 보니까. 구급 공무원이 자질구레하게 할 게 많지? 라고 하더라고요. 또 무시한다 라고 생각한 저는 신우의 그런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또 무시한다 라고 생각했던 저는 신우의 그런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또 무시한다면 그때 정말 제대로 각을 잡고 한마디 하려고 드릉드릉 거리고 있었지요. 다 같이 거실에 상을 펼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급하는 사람들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아요? 거의 다 대부분 고졸이나 상고 출신 아니면 지방대, 인서울 하위권 아닌가? 우리 팀에 구급 중에 서울대 있는데 자괴감 너무 든다고 우울하다고 휴직계를 냈다가 주변 시선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하면서 퇴직 신청했거든요. 본인도 힘든가 봐요. 올케는 어떻게 잘 버티나 싶네. 라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발언인 거죠. 서울대인 너는 구급을 하니까 평소에도 자괴감 들고 우울하지? 이런 말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어머, 신우 몰랐어요? 저 이번에 5급 시험 합격했잖아요. 남편이 말 안 했구나. 저 3년 동안 수험 생활 한 거요. 하도 주변에서 서울대인데 왜 구급하냐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숨기고 공부했거든요. 합격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급 공무원인 거 무시한 사람들한테 한 방 먹인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신우. 저 이제 신우보다 직급 높아요. 저 5급이니까 나중에 정치 쪽으로 나갈 생각도 있고요. 행정 전문가가 된 거니까요. 하면서 말을 하니 신우는 부들거리면서 에이, 거짓말. 쌍둥이 키우면서 어떻게 합격을 해. 말도 안 돼. 하면서 부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누나 진짜야. 이제 이 사람 그만 무시해. 9급이 뭐 어때서. 그리고 이제는 5급이고 누나보다 직급도 훨씬 높고 승진도 엄청 빠를 거야. 그리고 5급 시험 바로 보고 들어간 거라서 아마 나중에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대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 누나가 무시할 사람 아니야. 그 힘든 수험 생활을 아이 둘 키우면서 집에서 공부해서 3년 만에 붙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신우가 땀을 삐질 흘리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역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가장 큰 복수라고 하던데. 드디어 저의 마음이 뻥 하고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 어디 산에 올라가서 소리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나 5급 붙었다. 9급 무시하지 마. 하고요. 그렇게 제가 5급을 합격했다고 하니 시어머니랑 시부는 완전히 잔칫날인 것처럼 우리 며느리가 아주 한 건 해버렸다고 너무 멋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 다들 박수를 치시고 난리가 났어요. 신우는 완전히 소외가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네요. 그렇게 그날 정말 인생 최고의 승리자가 된 듯한 기분을 안고 저는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잠이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정말 오랜만에 근심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진 저는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힘들었던 내 삶이 꽃길을 걷게 되는 그런 꿈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신우는 자격지심이 심해진 건지 자기가 무시했던 게 창피했던 건지 시댁 행사에 제가 오면 오지 않았네요. 신우 왜 안 오냐고 물어보면 어머님은 모른다고 아프다고 해서 오늘 안 온다고 말했다고 할 뿐이었지요.
제가 신우의 코를 쾅 눌러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글을 쓴 것도 저처럼 아이를 키우시느라 경력이 단절된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으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요.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체념하고 현실에 안주할 때 늙는 거라고 해요. 우리는 적어도 그러지 말아요. 계속 젊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당당한 행복한 엄마가 되자고요. 오늘도 모든 엄마들,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